안녕하세요. 돈줄복덕방TV 이슈 브리핑입니다. 2026년 4월 17일. 오늘을 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의 경계선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 세 축으로 묶인 고밀도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허용되던 마지막 숨구멍, 바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전면 차단된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에 쌓여있던 시간을 빌린 투자에 대한 회수 명령이자 레버리지 중심으로 움직이던 부동산 생태계에 대한 구조적 압박입니다. 신흥부동산 상담 현장에서 체감한 분위기를 곁들여 이제부터 그 변화의 실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존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사실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만 없다면 리스크를 연장하는 것이었고, 차주 입장에서는 매각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더 이상 연장 가능한 부채가 아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선택지는 단 두 가지입니다. 상환하거나 처분하거나. 이 정책은 신규 대출 규제가 아니라 기존 대출의 시간을 끊어내는 조치라는 점에서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과거 정책이 유입을 막았다면 이번 정책은 축적된 물량을 시장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왜 지금 이 정책이 나왔는가?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반복된 부동산 시장의 패턴을 읽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시장에는 공통된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본이 아닌 차입금, 즉 레버리지에 의존한 다주택 매입이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금리 상승기에도 버텨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만기 연장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정책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투자에서 정리하는 투자로 전환하라. 특히 최근 금리 환경과 맞물려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만기 연장이 막힌다는 것은 단순한 이자 부담이 아니라 원금 상환 압박까지 동시에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시장은 보유의 시대에서 현금 흐름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들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과 같은 핵심 지역은 대부분 규제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격은 높고 대출 규모는 크며 보유 부담 역시 큽니다.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순간 선택은 냉정해집니다. 현금 여력이 충분한 자산가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투자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유냐, 매각이냐? 그 사이에서 고민할 시간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에서 시장에는 자연스럽게 매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가격 흐름의 변화. 매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즉각적인 폭락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는 나타납니다. 가격의 방향성이 상승 중심에서 협상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매도자는 가격을 제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수자의 자금력과 조건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급매물은 시장의 기준 가격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한두 건의 거래가 아니라 연쇄적인 유동성 압박 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체감 온도는 빠르게 식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의도하는 가격 안정 메커니즘입니다. 다섯 번째, 전세 시장과의 연결고리인데, 이 정책은 매매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상당수는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갭 투자입니다. 하지만 대출 만기 연장이 막히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버티던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일부 매물은 전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매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세 공급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매 물량 증가로 연결되면서 시장의 균형을 다시 흔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정책의 숨은 의도.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의 성격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정부는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려 합니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단순 투자 목적의 보유자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반면 실거주 중심의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이 정책은 누가 시장에 남을 것인가를 가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 향후 전망을 해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특히 만기 도래 시점이 집중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기적으로는 시장의 체질이 바뀝니다. 레버리지 의존도가 낮아지고 현금 흐름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 구조가 자리 잡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의 속도가 둔화되면서 급등과 조정의 사이클이 완화되면서 강남벨트는 하방 추세가 노도강을 비롯한 강북에서는 상승 기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할 뿐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금리, 경기, 공급 물량 등 외부 변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첫째, 본인의 대출 만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언제, 얼마가 어떤 조건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보유 자산의 유동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화 가능한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매각 타이밍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시점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버티는 기술보다 정리하는 전략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4월 17일. 이날은 단순한 정책 시행일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시간 구조가 바뀐 날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미래를 담보로 빚을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현금 흐름과 자산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압박이 이제는 숫자로, 기한으로, 그리고 선택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수없이 날아오는 부동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형 부동산 천궁투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상 돈줄복덕방TV 부동산 총수였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3대가 복을 받는답니다. 감사합니다.